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성금요일인지 네. 술 먹으라는 금요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금요일 혹은 주금요일. 예, 주금요일.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예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OBBBA. 박사님께서 나쁜 오빠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미국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승리 이런 평가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 승리죠. 자, 트럼프 표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나쁜 오빠인지 좋은 오빠인지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요. 네.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나쁜 오빠로 볼 수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부채보다는 통화량이 늘어난다. 자,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의 오빠 법안을 좋은 오빠로 보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표결 결과는 아주 깎아스로 찬성 218대 반대 214표인데 원래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소 게임을 벌였던 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그 지역구에 엄청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몰아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네. 설득을 하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단 하나의 자꾸 변경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갈 필요도 없고 바로 대통령에게 넘어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오후 5시, 오후 5시가요. 워싱턴에서 독립기념일 축포를 쏘기 직전이거든요. 네. 워싱턴 DC에 보통 한 100만 명 이상 인파가 모여드는 그 시점입니다. 100만 명이요. 예, 100만 명도 더 모여들 좀 거의 차가 다닐 수 없어서 미국 최대의 축제입니다. 네. 자, 그 축제 현장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서명식을 개최하겠다. 정말 원래 TV에 많이 나갔던 사람으로서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홍보 효과도 극대화하고 그림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용은 상원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강조될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지금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대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부채 한도입니다. 자, 부채 한도가 미국은 의회에서 법으로 부채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넘어서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정부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부도 위기 이런 것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예 5조 달러를 껑충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35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올렸다. 이것은 부채 한도를 거의 무한대로 올렸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앞으로 돈 펑펑 쓸게. 지금 현재 재정 적자폭은 3조 달러 정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기획예산처의 예상이고 부채 한도 5조 달러까지는 아무리 써도 저할 방식이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야 이제 돈 많이 풀리겠는데 거기다가 또 감세까지 해주니까 법인세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중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쇼킹한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운 뉴스가 팁. 자, 미국은 팁 문화가 발전돼 있어 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팁에 대해서 한 푼도 세금 받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예요. 상당히 해당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초과 근무수당도 세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세금 안 내고 돈을 많이 받으려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많이 해서 24시간씩 일하면 8시간 일하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되는 부분은 세금 없음. 자, 그리고 이제 파격적이네요. 예, 고통되는 부분은 메디케이드,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또 극빈자에게 주는 푸드 스탬프 대량 삭감해 버렸습니다. 네. 가뜩이나 거지가 많은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인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네. 그다음에 세액공제, 자 근로소득세 낼 때 일정 금액 빼주는 거, 또 법인세 낼 때 빼주는 건데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없음. IRA 전기차, 배터리. 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 저거 하나 보고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없어집니다. 단 하나 반도체 세액 공제는 25%에서 35%로 좀 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조금 투자할 때 미국에 투자할 때 세금 감면을 좀 더 받는다. 그러나 가장 큰 효과는 부채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정부 이제 디폴트, 미국 정부 부도난다는 얘기는 말로는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더 곱는 거죠. 네. 미국의 적자는 더 심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국채를 팔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국채 파는 거 트럼프 대통령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이란 마법이 있다는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을 팔면 자동적으로 국채가 팔린다. 그래서 바로 트럼프 감세 법안 다음에 지금 하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바로 지니어스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법이거든요. 착착착 매우 계획 있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트럼프는 매우 영리하게 여러 가지 큰 청사진 속에 하나하나 해가고 있고요. 이제 국내 문제를 거의 평정했거든요. 네. 그 다음은 어디로 오느냐? 관세 폭탄으로 옵니다. 자, 바로 7월 8일 날 마감되는데 7월 8일까지 협상 타결하지 않으면 4월 2일 날 했던 그대로 돌릴게 네. 라고 방금 선언했어요. 트럼프 때 바쁩니다. 마법도 부려야 되고 뭐 윽박도 질러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직 타결 못했거든요. 그럼 7월 9일부터는 일단 우리나라 상호 관세 25% 폭탄을 맞습니다. 지금 현재 25%가 10%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네. 그게 다시 25% 올라갑니다. 합의를 못 본다는 전제하에서죠. 7월 8일까지 합의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겠냐.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일단은 상호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열심히는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박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멜라니아 추방.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반이민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네요. 여러 가지 하느라고. 슬로베니아 출신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부터 추방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청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미국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예산 정책에 대해서 예산법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거는 아니지 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 이거 왜 보조금 세액공제 없애느냐? 친환경 정책에 대한 보조금은 없애고 꿀뚝 산업만 도와주고 그리고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조심해. 너 추방할 수 있어? 추방을 검토해 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 추방할 수 있냐면요. 일란 머스크가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저 머스크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남아공에서 사람이거든요. 남아공에 살다가 군대 오라고 그러니까 군 기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캐나다로 도망갔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이었거든요. 네. 이혼하고 간 어머니를 따라서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슬그머니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공부한다. 대학을 다니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여러 가지 고발장에 따르면 이 머스크가 미국에 학교 다닌다고 해놓고 바로 회사 창업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민법 위반이다 해서 일부 고발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네. 그동안에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트럼프가 예산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내가 머스크 때릴 수 있는 카드 많이 있어. 조심해.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런 카드.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추방해버리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쇼킹한 거죠. 가뜩이나 트럼프가 지금 반이민 정책 중에 하나로 시민권자라도 쫓아낼 수 있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시민권을 따면 그 나라 국민이 되니까 100%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는 그렇죠. 그것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쫓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어떤 법을 하나 지금 집어넣냐면요. 시민권자 쫓아내는 법에 본인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어머니나 본인의 외할머니나 모계로 그 두 대에서 하자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그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라도 시민권 없애겠다. 사실상 연좌제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할머니, 어머니가 부정으로 들어왔다면 그 취득 과정 자체가 부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를 쫓아내겠다 이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이 백악관 사이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머스크 쫓아내기 전에 영부인 멜라니아부터 쫓아내라. 자, 이 멜라니아가 원래 슬로바키아 출신이잖아요. 원래 유고슬라바키아의 슬로베니아라는. 네, 슬로베니아. 원래 슬로바키아인데 유고슬라바키아가 분리하면서 하나는 유고, 하나는 슬로베니아로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이 멜라니아는 어머니도 또 외할머니도 전부 다 미국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멜라니아에서 태어난 트럼프 아들이 있습니다. 배는 트럼프, 걔도 쫓아내라. 지금 역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외조모를 둔 아들 배론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데 이것이 이제 머스크를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머스크 추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멜라니아부터 먼저 심사하자. 영부인을 상대로 국적 시비가 나온다는 것도 참 정말 평소에 미국이라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멜라니아 역시요. 미국에 들어올 때 영주권 받는 과정부터가 석연치가 않아요. EB1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것은 천재들이나 미국의 업적이 굉장히 많은 미국 국익에 도움을 된 사람한테 주는 건데 멜라니아가 어떻게 EB1 비자를 받았을까? 이 역시 고발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조사 한번 해보자. 의혹이 있으니까. 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아무튼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지금 개혁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하나 지금 그만큼 역풍도 있다. 지금 이 머스크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법이 통과되면 내 그 다음 날 신당 만들게 아메리카당, 아메리카 파티라고 당 이름까지도 지금 공표했습니다. 네. 자, 지금 통과된 지 1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에 약속대로라면 머스크가 신당 창당해야 돼요. 그러게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전쟁, 이게 어떻게 될지도 뉴욕 정치에서는 상당한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100만 명 그 이상이 모일 정도로 미국 최대의 축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봤던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뭐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 네. 미국 독립기념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생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그렇죠. 일천한 나라죠. 네. 거기다가 민족도 다 다르고 출신 성분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 독립기념일에 We are American이라는 날로 뭉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국경일 우리가 광복한 날 이것은 우리는 그전에 단군기념일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뭐 one of them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유일한 미국인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자, 이 미국 독립을 한 독립기념일이 원래 19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독립이 된 날은 아니에요. 네. 미국의 독립 역사를 간략하게만 좀 알아보면요. 1973년에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영국이 보스톤에서 차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 없는 과세 의회 대표 없는 세금 없다 해서 보스톤의 차를 바다에 빠뜨리면서 전쟁이 생겼고 네. 그러면서 1974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의회를 만듭니다. 미국은 대통령보다 의회가 먼저 생긴 나라예요. 그러다가 영국이 공격을 하니까 1775년 4월 19일 날 육군을 창설했습니다. 바로 육군 창설일 며칠 전에 트럼프가 페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4월 19일이 이제 나름대로 큰 행사고 그다음에 7월 4일인데 독립선언서 우리나라의 3.1운동 같은 거예요. 아,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똑같이 미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독립을 보장받은 날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날은 1783년 파리 조약을 맺고 1784년에 독립이 발효됐고요. 그다음에 1789년에 와서야 미국 연방공화국이 탄생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엄청난 양의 폭죽을 쏘아대기 때문에요. 잘 잠을 잘 수도 없는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광란의 하루를 맞고 있는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 축제를 독립기념일에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죽도 사실 세금으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부채 한도 5조나 늘려놨으니까 뭐 그 정도 폭축이야 미국 국민들 예. 분위기를 띄우는데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예전에 한 대학 축제에서 어느 개그맨이 폭죽이 터지는데 학생들한테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딱 그 말이 떠오르네요. 의미심장하군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3%룰 상법.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3% 룰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상법이 상거래 관행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회사, 뭐 보험, 해상 한마디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 관한 기본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 1962년에 만들어진 법 제대로 고치질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이 대목 요거 하나 넣으려고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계엄령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거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러자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더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은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설명 안 드리고요. 이번 법에서 가장 강력한 법은 3% 룰인데 한마디로 감사를 뽑을 때 회사의 감사가 2인자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법에 대표가 유고가 되면 부대표가 이 회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감사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의 권한이 그만큼 커요. 그런데 이 감사가 그동안에는 대주주가 자기가 대표 뽑아놓고 감사도 자기가 뽑았단 말입니다. 왜? 대주주니까 지분이 많으니까 주총 가면 대주주가 뽑는 사람이 감사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대주주가 주식이 많다 하더라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자, 이래 되면 나머지 97%가 소액주주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못 뽑는다. 네. 자, 이게 미국 법이나 유럽 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대주주 오너의 이익을 보호한다 해서 3% 룰이 없이 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자, 앞으로 기업은 감사가 회사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감사가 온다면 회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하는 어떤 그 스파이드 세력들 그런 외부 M&A 세력들이 온다면 회사의 경영권이 위축당할 수도 있다. 앞으로 3% 룰이 상법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게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양상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예산, 멜라니아 추방, 독립기념일, 그리고 3%룰 상법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